자, 이번엔 152쪽 4단원 동쪽 평면 상태 봅시다. 4단원에서는 그 킬러 2개 중화 반응하고 금속과 양이온 이미 다 했고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정말 쉬워요.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도 없죠. 자, 동쪽 평면 상태 보통 요 문제 나오면 맞으라고 내는 쉬운 문제 나올 것 같고, 자, 동쪽 평면 상태 개념을 정리를 할 건데, 자, 동쪽 평면 상태는 거기 물의 증발 응축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가 동쪽 평면 상태 어떻게 도달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 동쪽 평면 상태를 일반화시켜서 다시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맨 아래 3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요.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의 증발 응축 반응을 통해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일단 요 액체 표면에 있던 액체 분자가 요 분자간 인력을 끊고 밖으로 빵 튕겨나가는, 그래서 기체가 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증발. 이때 튀어나갔던 이 기체를 증기라고 한다 그랬죠? 이때 증기는 분자 운동에 의해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그럼 용기벽에 꽝꽝 충돌하기도 하겠지만 다시 액체 표면에서 꽝꽝 충돌하는 놈도 있고, 이때 충돌하면 다시 액체로 돌아가는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지? 응축. 이때 증발과 응축은 서로 반대 반응, 가역 반응이죠. 알았지?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 가역 반응. 이때 어떤 가역 반응이든 반드시 어디 도달하냐면 동쪽 평경 상태에 도달한다 그랬지? 자, 그런데 여기 증발 응축 반응이 동쪽 평경 도달할 때 다이렉트로 동쪽 평경 상태에 가는 질문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동쪽 평경 상태 도달하기 전인 초기 상태에서도 막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 상태하고 동쪽 평경 둘로 나눠서 정리를 할 것이다. 그랬고, 이때 개념 하나 조금 알아줘야 될 게 증발 속도, 응축 속도라는 요 개념을 알아두자. 이게 원래 화학원 교과서는 없는 거라 증발 속도, 응축 속도 뜻을 묻는 문제는 없는데 개념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개념 정도는 알아두자 라고 했었고요. 화학에서 속도는 어떤 속도진 간에 무조건 시간분의 변화량 이렇게 잡는 거라 그랬어요. 이때 여기 변화는 상황에 따라 반응에 따라 이름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증발 반응의 경우에 변화량은 증발량, 응축 반응의 경우에 변화량은 응축량. 이때 증발 속도는 증발량과 비례하죠. 그래서 앞으로 증발 속도 크다, 증발량 크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응축량과 응축 속도 비례하죠. 응축 속도 크다, 응축량 크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고요. 또 하나, 요 증발 속도는 온도에 영향받는다.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증발 많이 하겠죠. 그럼 증발 속도 커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응축 속도는 밖에 나가 있는 증기량에 영향받는다. 바깥에 증기가 많으면 돌아오는 놈이 많을 거니까 응축량이 커져서 응축 속도 커지는 거다. 나 그랬어요. 알았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딸딸딸 노는 건 아니야. 지금 나오는 거 이해만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자, 반응 시작할 때는요. 여기는 액체는 있는데 여기는 처음에 시작할 땐 증기가 없었겠죠. 그죠? 알았죠? 자, 그래서요. 처음에는 응축 반응이 일어나지를 않았었겠죠. 그런데 이 액체 전 표면에서 증발 반응은 다 일어나요. 그럼 증발량은 상당히 큰데 응축 반응이 안 일어나 응축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에는 증발 속도가 되게 클 거다. 기억해야 돼.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랬죠. 초기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다. 근데요. 살짝 시간이 지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 증기가 조금 증가했겠죠? 그러면 증기가 증가했으니까 이 응축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증기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응축량이 얼마 되지 않아. 응축 속도가 아직도 크지 못하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지나도 아직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리. 초기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발 속도가 크면 증발량이 크다 그랬고 응축 속도가 크면 응축량이 크다고 했는데, 자, 이게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니까 증발량이 응축량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증발량이 응축량보다 크니까 물의 양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꾸 줄어들 것이다. 알았지? 그 다음에 수증기량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증기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발량이 응축량보다 크면
증기량은 자꾸 증가할 것이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 응축 속도는 점점 어떻게 되지? 야, 증기량이 계속 증가하면 이 증기 양의 영향을 받는 응축 속도는 자꾸 커질 것이다. 요 네 가지가 시험 문제 질문이에요. 알았지? 기억해두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자,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응축 속도가 자꾸 증가하다 보면 언젠가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아질 때가 있겠죠? 알았지? 자, 요거는요, 모든 가역 반응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 그래프는 아닌데요. 이건 증발 응축 반응에서만 적용되는 속도 그래프예요. 요건 따로 기억해 둡시다. 증발 속도는요, 일정해요. 왜 일정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발 속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지? 근데 이거 가열하는 거 아니고요. 가만 둔 거거든요. 그래서 증발 속도는요, 일정해요. 온도 일정하니까. 근데 응축 속도는요, 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증가해요. 그래갖고 초기에는 당연히 증발 속도 컸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면 증발 속도, 응축 속도 같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알았지? 요 같아질 때가 동적 평형 상태고요. 자, 지금부터 동적 평형 상태 정리할 거야. 여기 초기 상태는 4가지를, 동적 평형 상태는 6가지를 정리할 거야. 외워둬. 첫 번째,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더니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어떻게 됐어? 같다고. 알았지? 두 번째, 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더니 증발 속도, 응축도 같아졌으면은 증발량과 응축량이 같은 거야. 그죠? 그럼 1초 동안에 10개 증발되고 1초 동안에 10개 응축되면 물의 양은 어떻게 돼요? 안 변하겠죠? 수증기량도 어떻게 돼요? 안 변하겠죠? 즉 물과 수증기 양은 일정히 유지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요. 이놈 식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물은 감소하다가 일정해지고 수증기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질 것이다. 그랬죠? 이때요. 요 물은 제로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물의 양이 제로가 되지 않는다. 즉 무슨 얘기야? 반응물이 남는다. 공존한다. 속도 2개 갖고 양이 일정하며 반응물이 제로가 되지 않는다. 공존한다.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물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다 사라질 때까지 반응하잖아요. 그건 가역 반응이 아닌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비가역 반응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다 사라져요. 알았지? 물론 2개 다 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가역 반응은 반드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가역 반응은 반응물이 제로가 되지 않아요. 둘 다 남아요. 조금씩. 명심해라.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가 2지점이 있는데 얘하고 얘. 3번하고 4번 지점에서 문제가 약간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반응물이 둘 다 남는다. 제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존한다. 이렇게 기억하라 했고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것처럼 보여요? 자, 사람의 눈은 말이죠. 여기 물이 증발해서 튀어나가고 응축돼서 돌아 들어오는 그 분자들의 모양이, 운동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은 눈에 보이냐면 이 수면의 높이는 관찰할 수 있죠. 눈에 보이니까. 시간 지나면서 이게 수면 높이가 계속 감소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수면 높이 감소하면 이거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반응이 멈춘 거 아니야? 겉보기에는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알았지? 속도가 0이 아닌 거지. 끊임없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지만 이게 동적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속도 2개 갖고 평형은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런 뜻이라 그랬었죠. 그렇죠? 이때 양이 일정해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반응이 멈춰서 일정해지는 방법이 있고요. 반응을 일으켰는데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양이 일정한 방법이 있죠. 이때 그 반응이 일어나면서 양이 일정해지려면 정반응, 역반응, 증발, 응축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반응을 일으키면서도 양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래요? 잘 들어요. 저기 4번. 그러니까 153페이지 4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자, 지금 여기 물에다가 그 H2를 집어넣는데 여기 산소의 질량수가요. 16짜리를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러면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해 갖고 여기 수증기가 16짜리 질량수 산소를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관찰이 되겠죠.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 여기다가 18짜리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수증기를 넣었다고 쳐봐. 알았지? 동쪽 평형 상태가 반응이 멈춘 상태라면 얘는 여기 들어가서 아무 반응을 안 할 건데 동쪽 평형 상태도 반응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증기 상태로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물속에 질량수 18짜리 산소를 갖고 있는 물이 검출이 되는 거죠. 왜? 응축 반응이 일어날 거니까. 이해 간 거야? 네. 요 포인트, 요 지점에서 요런 문제들이 예전에 지금부터 한 15년 됐나? 그때 수능에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동쪽 평형 상태 개념 묻는 문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여기 나온다면 그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올해는. 시험 초기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 이제 문제가 너무 쉬워갖고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동쪽 평형 상태는 무슨 용기에서만, 왜 그래? 뚜껑 열리면 가버리죠. 응축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동쪽 평형 상태에 따른 말이 뭐라고? 포화 상태. 알았지? 동쪽 평형 상태는 딴 말로 포화 상태. 잠깐만요. 여기다가 설탕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막 녹아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이 있어요. 포화 상태야, 불포화 상태야? 포화는 동쪽 평형 상태에 따른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냐고 묻는 건 동쪽 평형 상태냐고 묻는 거죠. 근데 내가 동쪽 평형 상태는 공존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즉 반응물이 제로가 되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해. 포화 상태에서는요, 설탕이 남아 있어야 돼요.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포화 상태, 동쪽 평형 상태야. 오히려 이게 다 사라지면 그건 불포화야. 남아있을 때가 포화다. 잊지 마라잉.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다 백설탕을 집어넣었었대요. 자, 그래서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했대요. 바깥에다가 흑설탕, 바깥에서 이 동쪽 평형 상태,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흑설탕을 집어넣었대요. 예전에 이렇게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때 여기 용액의 색깔은 흑설탕 들어가면 색깔이 살짝 갈색으로 변한대요. 살짝 갈색으로 변하더래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해도 용액 속출 반응이 일어난다. 네, 계속 그런 거 계속 나왔었어요. 이거. 알았죠? 네, 자, 지금까지는 물의 증발 응축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초기 단계의 동쪽 평형 상태에 나눠 갖고 정리를 한 건데, 이제 일반화 시켜볼 거예요. 일반화? 어떻게 시킬 건데? 이 증발이 일반적으로 정반응이에요. 응축은 역반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액체를 반응물로 잡고 여기 증기를 생성물로 잡아버리면 그대로 일반화 시킬 수 있죠. 다시 얘기해서 초기에는요, 요 증발을 정반으로 바꿔. 정반응 속도와 응축을 역반응 속도로 바꿔. 역반응 속도는 누가 크다? 정반응 속도가 더 크다. 그 다음에 요 물을 반응물로 바꿔. 초기에는 반응물량은 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 수증기를 생성물로 바꿔. 생성물은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 그 다음에 응축을 역반으로 바꿔. 그래서 역반응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 됐냐? 그렇게 일반화 시키라고. 거기 3번에 나온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동쪽 평형 상태 갑니다. 정반응, 역반응 속도 같고 반응물, 생성물량이 일정이 유지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공전, 반응물이 제로가 되지 않고 남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학 반응은 비가역 반응의 경우에는 반응물이 둘 중에 하나가 다 살아날 때까지 반응하지만 가역 반응은 둘 다 남아. 알았지? 오케이. 겉으로 볼 때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밀폐 용기에서 가능하고 포화 상태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게 그 얘기였어. 알았어? 하나 더. 앞으로 말이죠. 정반응, 역반응은 상황에 따라 이름은 달라질 수 있어. 방금처럼 증발, 응축, 용해, 석출, 뭐 승화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어. 그러나 컨셉은 안 바뀌어. 개념은 안 바뀌어. 반응물, 생성물도 이름은 바뀔 수 있어. 물, 증기, 뭐 설탕, 소금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머릿속에 꽝 집어넣어야 돼. 알았는겨? 오케이. 자, 거기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4번 아까 했고요. 5번 얘기는 이따 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바로 문제 풉시다요. 자, 이거는 화학2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마 화학2 문제 풀면서 좀 봤었던 문제인데 화학원에서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잘 봐요. 자, 여기 진공용기가 있고요. 여기 수은이 있어요. 자, 이때 여기도 진공이에요. 그러면 여기 기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수은을 때리는 기압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양쪽에 같았을 때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부었어요. 그럼 여기서 물이 증발하면서 증기가 나오겠죠. 이때 증기가 분자 운동을 하면서 여기 수은을 갖다 막 때릴 거예요. 즉 증기가 압력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수은이 점점 올라가겠죠. 여기는 점점 내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은 기둥의 이게 높이 차이예요. 여기 높이 차. 높이 차이가 처음에는 같았었다가 0이었다가 점점 차이가 커지겠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점점 높아지다가 나중엔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일정해지더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뭐에 도달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생전 처음 보는 자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물어보는 거는 비슷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초기 상태입니다. 즉 T1은 초기 상태고요. T2가 동쪽 평경 상태입니다. 질문 갑니다. 기억, T1에서 증발속도, 응축속도 누가 빠르다? 초기에는 증발속도 빠르다 그랬죠? 기억이 맞아요. 니은, 응축속도는 T2에서가 T1에서보다 큽니까? 응축속도는 점점 커진다 그랬죠? 알았지? 그래서 T2에서가 T1에서보다 큽니다. 이거 T2에서 증발하는 물 분자 수는 동쪽 평경 상태라고 반응이 멈춘 건 아니라 그랬죠? 물 분자 수는 0이, 증발하는 물 분자 0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증발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답은 3번이 답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9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학생 A가 어떤 가설을 세운 후 수행한 실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모의고사 문제. 학생 A가 세운 가설로 가장 적절한 건 뭡니까? 이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실험하고 비슷한 건데 정말 많이 나왔어 이런 거. 어디 문제 보자. 3CL 35, 질량수 35짜리 CL을 포함하고 있는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여서 용해 석출 반응의 동쪽 평형 상태를 딴 말로 용해 평형이라고 하기도 해. 알았지? 동쪽 평형 상태가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수도 있어. 네. 동쪽 평형 상태 일종이야 이것도. 자, 도달을 시킨다. 과정 가해 용액에 CL37짜리가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넣고 잘 흔들어 준 다음 충분한 시간 동안 놓아둔다. 과정 나 용액에서 CL- 질량수 측정했더니 용액에서 35짜리만 검출되는 게 아니라 37짜리도 검출된다. 뭐 하려고 이거 한 거야?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해도 반응은 계속 일어난다 하는 걸 증명하는 실험이었어요. 몇 번 답이야? 3번 답이야. 그 다음에 이번엔 넘어가서 후딱 넘어가. 나머지 분들은 쉬워가지고 저 뒤로 가서 215번. 잘 봐요. 가는요 뚜껑 열어놨대요. 나는요 밀폐시켰대요. 그럼 이제 증발응축 반응이 일어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 나는 어디에 도달해? 동쪽 평형에 도달하지만 얘는 동쪽 평형에 도달할 수 없어요. 증기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근데 가에서는 물의 양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나는 줄어들다 일정해질 거고요. 나는 동쪽 평형에 도달할 거고요. 나에서는 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니까 동쪽 평형에 도달해서 변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216번. 무색인 수소와 보라색. 잠깐만, 여기 I2 기체가 보라색이래요. 이때 이걸 반응시켜서 HI라고 하는 생성물을 만들어냈대요. 이때 요거 가역 반응 표시인 거 아시죠? 언젠간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할 겁니다.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무슨 뜻이죠?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고요.
질문 갑니다. 밀폐 용기 안에서 HI만의 압력, 잠깐만. 요 압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문제 풀어보자 그랬어요. 우리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양이 어떻다 그랬어요? 일정하죠. 이때 이 양과 관련된 단어, 농도와 양은 비례해요. 알았죠? 농도, 양이 많아지면, 입자수가 많아지면 압력이 커져요. 그래서 양이 커지면 압력이 커지는 거야. 즉, 이 양이 농도로 나올 수도 있고, 압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색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았지? 색깔을 띠는 입자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색깔은 증가하다 또는 감소하다가, 진해지다가 옅어지다가 일정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밀폐 용기 안에서 HI만의 압력은 계속 증가하니? 증가하다가 일정해지겠죠. 왜? 동적 평형에 도달할 거니까. 밀폐 용기 안에서 전체 압력도 증가하다가 일정 유지되겠죠. 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밀폐 용기 안의 색깔의 기체는 무색입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공존한다 그랬죠. 이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옅은 보라색이 될 것이다. 그죠? 네, 그런 거 봐두시고요. 그래서 네, 니은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엔 217번으로 가서, 자, 이거 문제가 뭐냐면 물 100g이 담긴 비커에 고체 30g을 넣고 녹일 때 녹지 않고 남아있는 고체 X 질량이래요. 아하. 여기다 고체를 X를 넣었는데 점점 사라져갖고 없어지겠죠? 녹지 않고 남아있는 질량이 점점 감소하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왜 일정해지죠? 아하, 여기가 무슨 상태예요? 이렇게 응용 형태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한두 번 풀어보면 쉽죠. T1은 초기 상태고 T2는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질문 갑니다. T1에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 중에서 누가 빨라? 용해가 정반응이고 석출이 역반응입니다. 용해 속도가 빨라요. X의 농도는 T2에서보다 T1에서 더 크다. 자, 요거 X가 많이 녹아 들어가면 농도가 크겠죠? X가 많이 녹아 들어오면 농도가 커져요. 그래서 T2가 더 크다고 해야죠. 알았지? 그래서 틀렸고. X의 석출 속도는 역반응 속도죠. 석출이. 녹아 들어가는 게 용해. 석출되는 거. 이게 다시 녹지 않고 남아있는 용질에 들러붙는 거 석출. 요게 정반응이고 이게 역반응이에요. 그래서 석출 속도, 역반응 속도는 점점 증가해서 T2에서가 더 크다. 알았지? 아까 역반응 속도는 커진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선생님이 기억하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 그리고 이런 특이한 자료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아, 그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서 경험만 쌓으면 얘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동적 평형에도 뭐가 있다고 했냐면은 양적 관계 문제가 있다고 했었어요. 알았지? 동적 평형과 관련된 양적 관계 문제 봅시다. 219번 문제, 220번 문제. 근데 얘는 그 앞에 1단에서 배웠던 그 양적 관계 문제보다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랬죠? 자, 219번 볼까요? 다음은 기체 X와 기체 Y가 반응하여 기체 Z를 생성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고요. 다시 무슨 반응이야? 가역 반응. 어디에 도달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자, 이때 이거가 나왔는데 이런 거 물어봐. 양적 관계가 나왔어.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을 따로 정리해서 기억하라 그랬어. 아까 몰농도 나왔을 때 양적 관계 계산할 때 돌아가라고 했던 거 있지? 그런 걸 기억을 해놔야 문제가 쉽고 빠르게 풀려요. 이게 가역 반응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런 거 물어보면 아, 이게 동적 평형 상태의 양적 관계 문제구나. 얘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정리해둡시다. 알았죠? 자, 잘 봐. 오른쪽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1리터 강철 용기에 XY를 각각 1몰씩 넣고 반응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Z의 몰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시간 T에서, 시간 T가 뭐예요?
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졌네. 농도가 증가하는 놈은 당연히 누굴 거냐면은 생성물이 되겠죠. 처음에는 점점 증가하다가 나중에 일정해졌다는 건 뭐에 도달했다는 소리야?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죠.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생성물 Z 농도가 0.4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했냐? 자, 이 경우에 Y분의 X라고? Y가 누군데? 오, 반응물.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해도 반응물은 제로가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Y든 X든 남았는데 그 남은 양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야. 알았지?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양적 관계 문제 풀듯이 전반응 하세요. 그냥 이렇게. 대신에 여기 후 단계가 이제 후가 아니라 평형이 되는 거죠. 알았지? 전반응 평형 이렇게. 알았죠? 예. 자, 이때요. 이거 무슨 계산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개수비는 몰수비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몰수 계산하거나 개수비는 부피비도 성립하기 때문에 기체 반응의 경우에는 부피 계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피 계산하거나 즉 이걸 몰 단위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거나 리터 단위로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된다 그랬죠. 어차피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요. 이건 몰농도 계산해도 돼요. 알았죠? 왜? 이거 반응을 일으키는 용기가 만약에 1리터였다고 쳐봐. 1리터 안에서 몰수가 변하면 곧 몰농도가 변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몰농도하고 몰수가 비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몰농도 단위로 집어넣어도 됩니다. 알았죠? 특히 지금 얘는 몇 리터 용기래요? 1리터 용기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럼 1리터당 몰수가 그냥 곧 몰농도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몰수 계산하든 몰농도 계산하든 똑같은 결과 나오게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처음에 X, Y는 각각 1몰씩 넣었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1몰 농도씩 넣은 거죠.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누구? 개수비 써라. 알았지? 그 다음에 우리 1단원에서 양적 관계 할 때는 이 중에 한 개 반응물이 있을 거라 그랬죠. 양적 관계, 1단원에서 양적 관계에서는 한 개 반응물이었고 누군가 다 살인다고 했잖아. 얘는 없어요. 남을 거니까. 알았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얘가 남아야 둘 다 0이 되는 게 남아요. 그럼 이게 얼마 사라집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다 사라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 다 사라지고 이거 3분의 1만큼 사라지고 그래서 3분의 1 생기고 요거는 요거의 2배니까 3분의 2 생겨서 이게 답이거든?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둘 다 남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요때 계산하는 방법. 예전에도 저 양적 관계 계산 문제 풀면서도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개수 몇 대 몇 대 몇이야? 1, 3, 2를 넣어. 여기 변화량에다 반응량에다가 1, 3, 2를 넣고 적당한 미주수 하나를 넣어. 그래서 1x 사라질 때 3x 사라지고 2x 생긴다 해. 즉 여기다가요. 요거 외워. 개수 곱하기 미지수 하나 집어넣어 이렇게. 그렇게 잡으라고. 알았지? 얘만 주의하면 돼. 안 어려워. 그래서 이것도. 그래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1-x, 1-3x, 2x. 자, 이때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를 지금 구해야 한다는 거 아니야? 이걸 구하려면은. 그러면 x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틀림없이 x를 구할 수 있는 힌트는 주어져 있어요. 여긴 누굽니까? 이게 누구라고요? Z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얼마라고? Z의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 이게 지금 농도잖아요. 0.4니까 얼마야 이게? 2x가 0.4구나. 그러므로 x는 얼마야? 0.2구나. 그럼 얘는 얼마야? 0.8이고 이건 0.4고 y분의 x는 그래서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을까? 한 번 더. 220번. 다음은 SO3 분해하여 SO2, O2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뭐 나왔어요? 가역 반응 나왔죠?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예요. 동쪽 평형 상태에서의 양쪽 관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알았죠? 1리터 강철 용기에 1몰의 SO3를 넣고 반응시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용기 속 전체 기체 양이 1.2몰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여기다가 전, 반응, 평형, 땅 쓰고 자, 이건 몰수 계산, 부피 계산, 몰농도 계산해도 되겠고요. 자, 1리터 용기니까 여기는 몰수가 곧 몰농도죠. 그죠? 네, 그래서 몰수 계산해도 되고 몰농도 계산하고 똑같은 결과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SO3를 넣고 반응시켜 평형에 도달했다 그랬고요. 가만있어 봐. 처음에 얼마씩 넣었다고? 1몰씩 넣었다고요. 각각 1몰씩. 그럼 이거 1 넣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계수를 써요. 거기다가 미지수 하나를 적당히 넣어요. 그래서 2x 사라질 때 2x 생기고 x 생긴다 이렇게 하라 그랬고요. 1-2x, 1 플러스 2x, x 이렇게 하라 그랬고요. x를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반드시 있다. 이번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전체 기체 양이 1.2몰이었다. 이걸 다 더한 값이 1.2라는 거죠. 네. 미안.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러고 있어 지금. 그죠? 그럼 띵까띵까 없어지네요. 그래서 1 플러스 x가 1.2죠. 그래서 x는 얼마야? 0.2지요. 그러면 이거 0.2니까 0.6이고요. 이거는 0.4고요. 이건 0.2고요. 자, 갑니다. SO2의 몰 농도는 자, 1리터 용기니까 몰수가 곧 몰 농도입니다. 그러면 SO2는 0.4 맞고요. 그다음에 O2의 몰수분의 SO3의 몰수라. O2는 0.2, SO3는 0.6이죠. 그래서 3 맞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거 농도, 자, 이게 평형에 도달했을 때야,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에 도달하면 양이 일정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정하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요, 동적 평형은 그 개념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는 거, 164페이지 갑시다. 에? 시간이 애매하다. 여기까지만 합시다.